1457년 경기도 안산의 소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군사가 무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조선의 국모였으며 승하한 문종의 유일한 아내였던 현덕왕후 권씨입니다. 왕실의 능을 파헤치는 것은 유교 국가 조선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폐륜이자 대역죄였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내린 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시동생 세조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관을 끌어내어 물가에 던져버려라. 세조의 서슬 펄언 명령에 현덕왕후의 관은 차가운 바닷가 모래사장 위로 내던져졌습니다. 시신은 갈 곳을 잃었고 한때 만백성의 추앙을 받던 왕비는 죽어서 평민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토록 원한 깊었기에 세조는 형수의 무덤을 파헤쳐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문종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를 죽어서도 지켜주지 못했을까요? 오늘 조선 500년 인생극장은 이 끔찍한 비극의 서막과 그 뒤에 숨겨진 문종과 현덕왕후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쳐 봅니다. 현덕왕후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먼저 문종, 즉 세자 향의 비극적인 혼인사를 알아야 합니다. 문종은 세종대왕의 장자로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후계자였습니다. 수염이 아름답고 눈빛이 맑아 보는 이들이 모두 신선이라 칭송했던 미남자였죠.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여복만큼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 휘빈 김씨는 문종의 관심을 끌기 위해 조선 왕실 사상 가장 기괴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그녀는 민간의 비술에 매달렸습니다. 뱀의 꼬리를 잘라 말려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문종이 신던 신발을 태워 가루를 내어 술에 타먹이려 했습니다. 심지어 라이벌 후궁의 신발을 훔쳐 방 밑에 묻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죠. 이 사실이 발각되자 세종은 크게 분노하며 그녀를 패출시킵니다. 두 번째로 맞이한 순빈 봉씨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격이 불같고 술을 즐겼으며 문종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자 궁녀 소쌍과 동성애에 빠집니다. 궁궐 담장 안에서 벌어진 이 전대미문이 스캔들은 조선 전체를 뒤흔들었고 결국 봉씨 역시 쫓겨나고 맙니다. 두 번의 혼인 실패, 문종은 큰 상처를 입었고 조선 왕실은 후사 문제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때 문종의 눈에 들어온 이가 바로 후궁 권씨, 훗날의 현덕왕후였습니다. 권씨는 화려한 꽃은 아니었으나 은은한 향기를 가진 난초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안동권씨 집안의 딸로 후궁으로 들어왔지만 앞선 세자빈들의 소동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남을 헐뜯거나 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종은 세종을 도와 정무를 돌보느라 밤늦게까지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그때마다 권씨는 조용히 차를 달여올리고 문종이 연구하던 치국이나 역법에 대해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문종은 그녀에게서 단순한 여인이 아닌 자신의 이상을 이해해주는 진정한 동반자를 발견했습니다. 세종 19년 세종은 결단합니다. 품행이 이토록 단정하고 세자와 마음이 통하는 이는 권씨뿐이다. 마침내 그녀는 후궁에서 세자빈으로 승격되며 조선의 차기 국모로 우뚝 섭니다.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지극했습니다. 1441년 7월 유독 무더웠던 여름날 온 나라가 기다리던 원자가 태어납니다. 세종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문종은 갓 태어난 아들의 손을 잡으며 권씨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행복한 날만 남았소.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였습니다. 출산 사흘 만에 권씨는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권씨는 아들에게 젖 한번 제대로 먹여보지 못한 채
2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문종은 그녀의 시신 앞에서 목 놓아 울었고 이후 왕위에 오른 뒤에도 그녀를 잊지 못해 평생 비워둔 왕비 자리에 아무도 앉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온기 없이 자란 단종은 훗날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유배를 떠납니다. 이때 죽은 현덕왕후의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단종이 사약을 마시던 날 세조의 꿈에 현덕왕후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느냐? 내 놈이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현덕왕후는 세조를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침을 뱉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세조의 몸에는 흉측한 종기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낫지 않았고 고름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조가 가장 아끼던 장남 의경세자가 20살의 나이에 갑자기 급사합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현덕왕후의 원혼이 복수를 시작했다. 세조는 공포에 질려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쳐 바다에 던지는 광기를 부렸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녀의 원한을 더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현덕왕후가 서인으로 강등되어 바닷가에 버려진 지 70여 년, 중종시대에 이르러서야 진실이 밝혀집니다. 한 나라의 왕후를 이토록 방치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신하들의 간곡한 요청에 중종은 그녀의 시호를 복구하고 흩어진 유해를 찾게 합니다. 놀랍게도 바닷가 모래 속에 묻혀있던 그녀의 관은 썩지 않고 온전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마치 남편 곁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마침내 그녀는 남편 문종이 홀로 잠들어 있던 구리시 현릉으로 돌아와 나란히 눕게 됩니다. 살아서는 단 사흘밖에 아들을 안아보지 못했고 죽어서는 시동생에게 무덤까지 파헤쳐졌던 비운의 여인. 그러나 그녀는 조선 역사상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아내였습니다. 문종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단 하나의 이름, 현덕왕후 권씨.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보다 강한 것은 결국 사랑이며 그 진심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500년 인생극장 TV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조선 왕실의 가장 아픈 사랑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청 시간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이 조선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왕후 편 기대해 주세요.